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비어천가 작품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론을 배웠고요. 오늘은 정인지 이외에 용비어천가를 작품을 직접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핵심 정리로 가시면 이제 전체 주제가요. 새 왕조를 창업했지 않습니까, 조선을. 그래서 그 정당성이라든가 또 후대 왕에 대해서 이제 권계를 합니다. 예, 계율을 지켜라라고 권하는 거죠. 그래서 건국의 정당성, 또 왕조의 영원한 그러한 것을 지금 주제로 정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격은 이제 주로 서사가 있습니다. 서사와 서사적이라는 건데, 이제 서사라는 건 이제 어떤 영웅 서사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17장에서 109장. 그러니까 숭특강책에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서사적인 면모가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고요. 송축적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권계, 그렇죠? 오늘 배우게 될 송축과 권계. 교술이라는 거는요, 1장에서 6장, 그다음 110에서 115장에 교술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특강 책에 나온 걸로 본다면 이 교술과 이 권계와 송축을 더 중요시 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특성 중에 이제 서사적인 요소도 들어간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예. 그다음에 갈래는 이제 악장이고요. 영웅 서사십니다. 우리 여기 나왔죠? 이 부분. 송축가. 오늘 배우게 된 이 부분, 송축가 배울 겁니다. 자, 설상 특징으로 가시면은 훈민정음으로 이제 기록된 최초의 문헌입니다. 노래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영웅 서사십니다. 아셨죠? 15세기 중세국어 연구의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총 125장이고요. 대부분 다 2절이면서 4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정감을 주는데요. 오늘 배울 이 1장과 125장은 공교롭게도 전부 이 2절 4구 형식이 아니라 예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파격장입니다.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천명하고요. 예, 하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번영을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아셨죠? 또 제2장, 오늘 배울 제2장은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비유, 은유법, 그다음 대꾸법이 나오고요. 순우리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자어라든가 고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완성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그 작품 중에 하나가 2장이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또 중국의 역대 성왕, 이 사적, 개인적인 어떤 업적 이런 거죠. 조선 6조의 행적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비교한다는 거죠. 비교해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힌다. 이 비교한다는 의미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비슷한 통사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강조하고 리듬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사 구조의 반복이 표현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중국의 고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대 왕들에게 교훈적인 내용을 제시해 줍니다. 특히 오늘 배울 125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에 이제 사실이 나오고요. 그 주관적 해석을 덧붙여 서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목적시입니다, 목적. 특히 건국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을 담고 있고요. 훈민정음을 또 어떻습니까?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봐야 되잖아요. 테스트 해봐야 되죠. 예, 실용 가능성을 시험한 그러한 작품 첫 번째가 이제 용비어천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작품 전체는 이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는 이제 주로 개국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제1장, 오늘 배울 제1장에서는 조선 창업이 정말 정당하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고요. 또 오늘 배울 2장에서는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이제 송축하는 겁니다. 아셨죠? 또 본사에서는 이제 사적입니다. 네, 어떤 업적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기리고 예찬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8장까지는 태조 이성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 선조의 사조의 업적을 찬양합니다. 아셨죠? 태조의 선조입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8, 9장은 이제 태조의 인품이 나옵니다. 태조 이성계에 대한 인품, 또 업적을 노래하게 되고요. 90장에서 109장은 태종 이방원이죠. 이제 태종의 위협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 결사, 개왕훈이라고 그러거든요. 왕을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110장에서 125장인데 오늘 125장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후대 왕을 권계한다. 계율을 지켜라 라고 이제 권유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돼 있다는 거고요. 오늘 배울 게 바로 1장의 정당성, 2장의 송축, 그 다음에 마지막 125장의 권계, 이렇게 수능특강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주시고요. 이 부분은
주로 영웅서사적인 측면에서 영웅서사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 오늘은 이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이제 조선 건국이 정당하다. 나라를 이제 역성혁명에 의해서 이제 고려를 물리치고 건국을 했잖아요, 조선으로. 그러니까 이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합리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악장 이거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다, 천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찬양하겠죠. 그래서 요 1장의 특징보다 형식이 파격장이라는 겁니다. 1절이 2구가 아니라 3구라는 거죠. 3구. 1절만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2절 4구가 아니라 1절 3구라는 거죠. 자, 한번 내용 보실까요? 해동이라는 건 이제 발해, 그 당시에 이제 발해가 있습니다만 발해의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해의 동쪽 곧 어디다?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육룡은요 6마리의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태조를 이제 기준으로 이 고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까지 이렇게 이 6대의 임금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왕의 상징인 이 용이 나왔잖아요. 이 용을 내세워서 이제 임금에 대한 권위, 그 다음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용을 내세운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조선 창업의 주역을 또 비유한 겁니다. 6마리 용. 6마리라는 것은 조선의 6대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6대조. 아셨죠? 자, 그래서 육룡이 날랐다는 얘기는요. 하늘로 날아오르시오 이 말이죠. 그렇죠? 일마다라는 거는 하는 일마다 족족 이 말이겠죠. 천복이다, 천복. 천복이 이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어입니다. 핵심어. 나라의 복, 하늘의 복.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조선 건국의 천명, 정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의 명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복의 의미가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고성이라는 건요. 이제 중국 옛날 그 역대 성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대 성군들. 아셨죠? 이 중국의 그 역대 성군과 지금 뭐 한 거다? 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가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여러분.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법적으로도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성과 뭐다? 비교하는 겁니다. 동부라는 건 뭐냐면 딱 부합한다. 즉 딱 꼭 들어맞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합된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정당성을 갖다가 부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지금 드러내려고 중국 역대 성군까지도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비교. 자, 그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에서는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합니다. 그래서 은유법이 나오고요. 대구법이 주로 나오고요. 조선 왕조의 기초가 참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예찬하고 찬양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2절 4구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기본적인 형태인 1절, 2절, 4구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불이 깊은 남간이라는 것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한 나라를 비유한 겁니다. 아셨죠? 바람, 어떤 외부적인 시련에 안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련과 고난의 안이 밀세라는 건 흔들림으로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곳입니다. 곳은 이제 문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문화가 좋다. 또 여름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많다. 하나니 많다. 이건 뭡니까? 문화와 문물이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꽃과 여름은 뭐다? 문화와 문물입니다. 자, 그게 번영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절을 가보실까요? 샘이 깊은 물은 이제 그죠? 여기는 나무고 여기는 또 물이네요. 유서가 깊은 나라를 좀 비유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뭄에 안이 그침으로, 그렇죠? 가뭄 때문에 안이 그친다는 거죠. 물이 내가 이루어져. 바라라는 건 바다에 가나니. 자, 이건 뭡니까? 유서 깊은 나라는 이제 가뭄에 그치지 않고 내가 되어서 바다로 간다. 이 말은 이제 무궁한 발전을 이룬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조선의 그
조선이 어떻다? 무궁한 발전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사한 자연의 이치가 나란히 배치됐죠. 나무와 물이죠. 그죠? 이 자연의 이치가 나란히 배치가 됐고 번성한 왕조, 번성한 조선 왕조를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근원이 깊고 튼튼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전된 미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비슷한 통사 구조죠. 이렇게. 그죠? 이 구조를 반복해서 구조적인 안정성도 확보했다. 그래서 이제 표현 방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2장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출제된다면 2장은 뭐 필수죠. 예, 가장 중요합니다. 또 우리 한자가 없고 우리 고유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문학적인 완성도가 높은 그런 작품입니다. 2장이. 자, 이제 마지막 125장을 보겠습니다. 125장에서는 후대 왕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격장입니다. 3절입니다. 1절, 2절, 3절. 그래서 3절이면서 파격장이고 전체 내용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다 보니까 마무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응축이 되어 있고요. 중국 고사가 이제 삽입이 되는데 후절, 보통 전절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후절에 인용된다는 것이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실까요? 천세, 천년 우희, 천년 전에 이 말이에요. 천년 전에 미리 정하신 한수북, 한양, 한강 이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 한양이라는 뜻이죠. 한양. 한양에 누인 개국했다 이 말이에요. 인을 쌓아서 어진 인을 쌓아서 나라를 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시어 복년은 그 나라 왕조의 운명을 얘기합니다. 복을 쳐서 점을 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조의 운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왕조의 운명이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0명을 받은 조선 건국은 정당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응축돼 있다고 했죠. 이 정당성이 바로 1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다음 2절 보실까요? 성신이라는 건요. 이제 성자, 성손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군의 자손, 그렇죠? 임금들의 자손을 높여 부르는 말이 성신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성군들의 자손이 이으샤도, 뭐 계승한다는 거죠. 대를 이으셔도, 계승하시어도 이 말이겠네요. 경천근민. 여기서 이제 핵심어가 뭐다? 경천근민이다. 핵심어입니다. 이게 핵심어. 예. 경천근민. 경천근민이라면 그러니까 하늘을 공경하고, 그렇죠? 백성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꼭 지켜야 될 덕목입니다. 아셨죠? 하늘을 뭐한다? 공경하고 백성을 근면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만 더욱 뭐다? 나라의 왕조가 굳건할 것입니다. 굳을 것입니다. 이겁니다. 굳건합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영원 무궁한 발전과 나라의 성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당성과 성축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지금 응축돼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3절을 한번 가보시죠. 3절. 이 3절에서는 임금하, 하는 이제 혹격조사입니다. 그래서 임금이시여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적 청자를 얘기하는 건데 누구를 의미하냐? 후대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후대 왕. 아셨죠? 예. 아르셔서 아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낙수 중국 지명입니다. 낙수의 산행이는 사냥입니다. 사냥을 가가지고 하나빌 할아버지 또는 조상 이거군요. 할아버지만 믿으니까라고 돼 있거든요.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서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중국 고사를 인용한 건데요. 중국 하나라 태광왕이 이제 국정을 돌보지 않고요. 마구 사냥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후예에 의해 축출당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할아버지 빽만 믿고 사냥하고 놀고 먹게 되면 어떻다? 축출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겁니다. 교훈적인 의도가 강하고요. 한자 딱 맞는 게 이제 타산지석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자성어. 타산지석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타산지석이 뭐죠? 남의 결점이나 단점을 자기의 교훈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간곡한 당부의 어조입니다. 말투가. 그리고 권계. 계율을 지켜라. 이 얘기죠. 또 왕권에 대한 신권. 그렇죠? 신하들의 이 권한이 견제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권계의 의미가 강하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 125장은 어떻다? 행에 따라 종교로 의미가 전부 다릅니다. 뭐뭐 의신이, 그쵸?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뭐뭐 의실이다. 여기 의신이
은이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부분. 그러니까 종결 어미가 행에 따라 다 다르고, 그쵸? 이런 특징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5장이 좀 이색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거 잘 살펴보시고요. 이 용벼천가에서 가장 중요한 세 장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은요. 아셨죠? 그래서 용벼천가를 잘 복습 정리하셔서 지난 시간에 이론과 같이 합쳐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